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 보셔도 돼요. 네, 지냈던 김현입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 출신이고요. 1988년도 평민당에 입당해서 올해 29년 차 정당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춘추관장 했었고요.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안행위, 경찰을 주로 다루는 안행위에 있었고, 그리고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 총선에 출마를 못하고 안산에서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는 그 인터넷 방송국 민주종편TV라고 새롭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로 얘기하는 언론의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제대로 된 목소리, 그러니까 민주개혁 진영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종편TV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마 빨라진 그 대선 시계를 준비하고 또 있습니다. 채널A와 TV조선의 그런 왜곡 편파 보도 때문에 오늘날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농단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물론 뭐 나중에 TV조선이 특정한 것을 보도하기 시작한 거는 뭐 인정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그런 그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두둔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선을 앞두고 저희 민주개혁 진영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그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송국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을 이제 몇 명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종편TV고 지금은 파일럿 방송, 그러니까 이제 개국하기 전 단계고요. 아마 1월 25일경 저희가 이제 개국을 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면서 지역의 기반을 좀 다져야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출마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 여러 지역을 조금 이제 모니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안산이 4개 지역구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당시에는 국회의원 3분이었는데 국회의원 아닌 지역이 안산 단원갑이었고요. 그러던 차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안산 주민들하고 교류를 열심히 하면서 이 지역에 터를 잡게 됐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세월호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강원도 출신이고 해서 보니 이 안산 지역에 강원도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지역 중에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4개, 3개 복합선거구의 경우 대부분 여성 국회의원이 있거나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유독히 이곳은 없고 안산 지역에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여성 후보가 2분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경쟁해 볼만 하겠다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양대가 제가 이제 출신인데 이곳이 특히 한양대랑 연고가 깊은 분들이 많이 이제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네 캠퍼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산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기는 분도 있지만 뭐 안산에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왜 안산 해필이면 왔냐 그래서 제가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정당 활동도 해왔고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내려와서 안산을 좀 새롭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 다부지고 의욕을 갖고 왔는데 쉽진 않았는데 지금은 뭐 많이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 정치는 이제 오래 했고 국회의원 하면서 2번의 사건에 연루를 당하고 그 사건이 결국은 국정원과 김기춘 비서실장과 연관성을 갖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비망록이 아니라 이제 민정수석 했던 김영한 그분이
얼마나 고통 겪었으면 3개월 만에 이제 청와대를 그만두고 3개월 만에 암의 급성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의 수첩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조종하고, 지시한 배후로 제가 이제 지목이 됐고, 배우였던 김현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한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된 거죠. 사실은 제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해서 쭉 그 이제 세월호 사건을 처음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진상규명을 했는데, 그럴수록 더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자책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용 빼는 재주 없다고 올가맬 때는 뭐 도리 없이 당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정치는 하고 있지만 그 백수로 있는 신세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반성과 앞으로 정치, 그러니까 직업을 갖게 된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많이 이제 그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끝났고요. 대리기사와 연루된 사건은 아예 종결이 됐고요. 종결이 됐어요? 하나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 대리기사가 저를 포함한 가족들을 민사 소송을 했어요. 5천만 원. 근데 되게 그 좀 실수가 있었던 건데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한 거예요. 그 사건에 제가. 전 선임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유가족들 대리 변호인은 있었는데 저는 안 한 거예요. 선임을.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리기사한테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700만 원. 그래서 지금 2심하고 있어요. 그거 빼고는 뭐 그 건은 다 종결이 됐고요. 말씀드렸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아직 2심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제가 경찰 조사를 2차례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상은 그냥 정리될 거로 그냥 참고인이고 그냥 도의적으로 현장에 있었고, 그분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못했고 또 불상사가 있어서 도의적인 그런 책임에 대한 대국민 사과나 아니면 대리기사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은 전달이 돼서 저는 뭐 종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꼼꼼한 지시로 인해서 자유청년연합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종편에서 거의 뭐 실시간으로 저를 그냥 이지매하고,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폭행한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이제 명함 빼서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애초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 조사에서 두 번째에서 이제 그 9월 16일 이제 저희가 저녁을 먹고 이제 약주 한 잔을 하고, 그리고 대리기사를 불렀고, 공시 한 27분부터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명함을 도저히 이제 이분이 연락처를 주지 않아서 저는 제 신분을 밝히면 대리기사 회사 번호를 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때도 안 주고, 그래서 어쨌든 대리기사 회사,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알게 돼가지고 전화를 하던 차에 이제 이분이 갖고 있던 명함을 지나가는 행인한테 이제 건네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 있었던 유가족이 그러지 않아도 찝찝한데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짜고 치고 이제 명함을 이제 작당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좀 거칠어진 거죠. 서로 쌍방이 거칠어지고, 저는 대리기사를 콜을 하려고 하는 차에 이제 제가 준 명함을 낚아채고 뭐 국회의원이 굽신굽신 거려야 된다라고 하지도 않은 말로 이제 저를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명함 빼서라고 지시를 했고 폭행으로 이어졌다라고 대리기사가 진술하게 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안산의 그 희망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산이 그 정말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또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고 화제가 된 도시가 됐습니다. 좋은 측면에서도 화제가 됐고 나쁜 측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조그만 사건이 벌어져도 안산에서 벌어지면 대서특필돼서 안산에 사는 것이 마치 좀 그 불행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산에 사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관심사항이 되다 보니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곳이 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를 경과해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희망 있는 대한민국의 그 중심축이 안산입니다. 그래서 안산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안산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분도 있고 저를 질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산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우뚝 서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